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을 위한 학대 예방 교육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교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저와 함께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 해볼까요? 만약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 무거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료에서 활동 지원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 바로 안전망의 첫 번째 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막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전선에 있는 보호자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주해야 할 진짜 문제는 바로 숨겨진 학대라는 거예요. 장애인 학대라는 게 참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활동 지원사가 이걸 지켜보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뭐 거창한 시스템이나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육에서는 아주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한 가지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보호는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한 문장이에요. 학대 예방의 출발점은 존중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어떤 복잡한 규칙이나 매뉴얼보다도 이 마음가짐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예방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 그냥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존엄성, 그리고 심지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까지도요. 이 모든 걸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존중이라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죠? 바로 잠재적인 위험을 알려주는 그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됩니다. 학대를 말이죠, 그냥 어떤 사건 하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 하나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점들이 쭉 이어지면 하나의 선이 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반복되는 행동의 흐름 속에서 숨겨진 위험의 선을 발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대는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적인 위협,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게 마음을 갉아먹는 정서적 압박이라든지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제적 착취, 그리고 불편한 성적인 말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까지, 이 모든 게 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이에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혹시 위험 신호 아닐까? 하고 딱 알아차리는 그 예민한 감각을 기르는 것, 바로 이 작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모든 적극적인 보호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위험 신호를 감지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5단계 행동 지침을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피하고요. 두 번째, 말이나 표현에 있어서 소통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는 것, 이건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 느껴져요. 보세요. 교육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느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내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구나 하는 단단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죠.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예요. 내가 신고자로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제서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용기도 생기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도요, 결국엔 아주 작은 곳에서 바로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숫자 1입니다. 단 한 사람.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는 관찰자 한 명. 용기를 내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위험에 처한 누군가의 인생은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활동 지원사가 보여주는 그 사소해 보이는 관심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켜내는 어마어마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요, 유네스코 선언에 나오는 이 멋진 문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인권은 누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활동 지원사가 하는 보호 활동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내는 정말 숭고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이건 활동 지원사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작은 일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